사당 오락.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하지만 5시간을 자면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을 꼬집는 의미로도 쓰였지만 한창 때는 사당 오락에서 더 나아가 3당 사락, 2당 삼락으로까지 쓰이기도 했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잠부터 줄이는 게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원대한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꿈을 위해서라면 잠을 줄여도 괜찮은 걸까요? 잠에 대해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눈을 뜨고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요즘 같은 세상에선 잠을 자는 게 사치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심지어 잠은 인생의 낭비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죠. 과학자들은 잠의 기능과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고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밤에 숨어서 잠을 자두어야 천적을 피하기 쉬웠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종이 더 많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진화론에 바탕한 이론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낮에 활동하면서 사용한 화학물질을 재생산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잠이 필요하다고도 말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잠이 뇌 기능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 학습과 기억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깨어있을 때 새롭게 저장한 기억을 담고 있는 세포들과 거기에 딸려있는 시냅스가 활성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을 복습하기 때문에 장기간 기억을 유지하는데 잠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잠을 자지 못한 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한 쥐에 비해 기억력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류의 실험 결과가 많이 있답니다. 늘 잠이 부족한 상태를 두고 잠을 빚졌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 폭발 사고와 같이 역사적인 재앙으로 기록된 큰 사고들의 한편에는 잠이 부족했던 담당자의 실수가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경험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힘든 한 주를 보내고 맞은 주말, 토요일엔 꼭 늦잠을 자야지 마음먹었지만 출근 시간에 맞춰 눈이 떠질 때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우리 몸에 생체시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체시계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낮과 밤의 주기에 따라 우리 몸에서도 체온과 신진대사 등의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요. 피리어드, 줄여서 PER이라는 단백질의 농도가 24시간 주기로 변화하고 수면 주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잠들던 시간에 깨어있을 경우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도 PER 때문이라고 하고요. PER에 힘입어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평소 기상시간의 체온과 혈압, 심장박동, 신진대사 등의 상태가 알람만큼이나 정확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끄러운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시끄러운 알람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낀다는 건데 이 이야기도 제법 일리 있어 보이네요.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손과 얼굴이 부을 때가 있죠. 코의 점막은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도 피로에 예민합니다. 피로가 쌓인 만큼 코의 점막이 붓게 되고 자연히 공기가 통하는 길이 좁아져서 코를 골게 되고 코골이 소리도 커지는 겁니다. 또 술을 마시면 코골이가 없던 사람도 코를 골고 코골이가 심했던 사람은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기도 하죠. 코골이는 결국 기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기가 근육과 마찰하면서 생기는 소리입니다. 호흡을 위해서는 공기가 폐로 가야 하고 그 전에 목에 있는 기도를 지나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들이 평소에는 수축해 있기 때문에 공기가 통과하는 길이 잘 열려 있죠.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어서 공기가 오가는 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한 잔의 술을 마시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병할 위험이 약 25%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하루의 잔상이 곧 꿈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꿈으로 재생된다는 겁니다. 결국 몸은 잠이 들었어도 뇌의 일부가 깨어있을 때 기억 등의 정보가 무작위로 펼쳐지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생되는 꿈의 출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경험과 기억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억들을 영상으로 변환해서 저장해두죠. 이게 우리의 몸이 잠들면 재생되는 겁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원시적인 충동과 욕구가 꿈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내가 꾼 꿈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목류병은 잠에서 불완전하게 깨어 걸어다니는 일이 반복되는 질환을 말하며 수면 보행증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좀 으스스하지만 소아의 약 15%가 겪을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수면 장애라고 해요. 통상 4에서 12세 사이에 발병해서 뇌가 성숙해짐에 따라 사춘기 전에 자연 치유되는데 어른의 목류병은 한번 발병하면 나이가 들수록 빈도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목류병 증상이 심해서 침대 밖으로 나오는 정도를 넘어 잠옷만 입은 채 1.6km가량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큰 부상을 입은 환자도 있다고 하니 만만히 여길 질병은 절대 아닌 거죠. 어른의 목류병은 스트레스와 지나친 음주, 피로 등이 주요한 발병 원인이라고 하니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위눌림은 어떨까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 없는 귀신이 내 몸을 누르고 있었다. 가위눌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도 꽤나 무시무시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증상을 수면 마비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마비가 온 것처럼 잠에서 깼는데도 몸을 옴짝달싹 못하는 현상입니다. 가위눌림 현상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렘수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렘수면이란 Rapid Eye Movement, 즉 눈동자가 움직이는 수면 단계로 정신적 피로 회복을 위한 수면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전체 수면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비렘 수면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수면이고요. 렘 수면을 할 때는 모든 근육의 힘이 빠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렘 수면에서 비렘 수면 단계로 이동해서 근육의 힘이 돌아온 뒤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렘 수면 단계에서 바로 각성하게 되면 정신은 들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수면 마비 현상을 겪을 수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가위눌림도 목류병도 모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겠네요.